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여러분, 김태호TV가 50만 구독자를 돌파할 수 있도록 빨간색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공짜입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구독 버튼을 또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면요, 구독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조국 수사 지금 저랑 같이 해볼까요? 뭐 이런 방송을 했죠. 그때 제가 조국이 은행에 안 가고 ATM 기기를 이용해서 이체했다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그때 얼굴을 안 팔리려고 조국이 나름 머리를 쓴 것 같았어요. 그때가 2018년도 1월경이었죠. 1월 말경이라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때쯤이면 제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휘하에서 한참 동안 일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이 김태호한테 한번 문의하지. 대한민국 최고의 자금 세탁 수사 전문가가 자기 휘하에 있는데, 바로 민정수석실 같은 부서에 있는데, 그냥 상의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제가 자금 세탁 수사 기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여러 가지 별 사례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해 봐요. 이거는 자금 세탁을 찾아내는 것보다 세탁하는 것이 더 쉬워요. 자금 세탁 이거 안 걸리게 얼마나 제가 잘하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으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돼요? 뭐 저한테 코가 딱 끼었겠죠. 그때 조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능력의 소유자임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못 믿어서 못 맡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고요? 그때 제가 친여권 고위공직자 얼마나 많이 써댔습니까? 그거 조국이 다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믿겠네? 그래서 저의 능력을 알면서도 맡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솔직히. 야, 일로 와봐봐. 야, 이거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하면 제가 안 알려줬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못 믿어서, 검찰 출신은, 검찰에서 온 사람은 못 믿겠다, 그래서 뭐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 중에 은행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살짝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안 물어봤을까요? 왜 그렇게 뻔히 보이도록 이상하게 일 처리를 했을까요? 자, 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사정기관에서 다 와 있어요. 심지어 금융감독원 직원도 있었어요. 반부패 비서관실에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 바로 옆 사무실인데 불러가지고 국장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면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왜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조국 성격이 요만큼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참, 그래도 민정수석이라면 그 힘을 믿고 그 파워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나 그거 코치해줄 사람을 못 찾았다? 이거 참 이해가 안 가요. 때로는 리더라면요, 내 등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나한테 저 속까지 다 보여줘? 등을 보여줘? 나를 믿는구나 하고 더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조국이 주변에 누군가 알만한 사람한테 좀 등을 보여주고 신뢰를 줬으면은, 그랬다면요, 그 5천만 원을 민감한 시기에 WFM 주식을 그 차명으로 매입했던, 정경심이 차명으로 매입했던 딱 그날에 그 돈을 송금했다는 그 팩트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 조사 받을 때요, 지금쯤 훨씬 부담이 덜했죠. 그 부분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조국 입장에서는 지금 뼈아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게 부하 직원들과 평소에 소통 좀 잘하고 신뢰하고 좀 그렇게 하시지. 특히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처리하는 거요, 그게 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 방면에 이골이 난 사람 아닙니까? 조국은 지금 아마 후에 막급일 것입니다.
아무튼 최고의 자금 세탁 수사 전문가를 코앞에 두고도 못 써먹은 거 참 웃긴 일이에요. 뭐 그런다고 제가 협조를 해줬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진짜 그거 한번 물어봤다? 내가 협조해 줬을까? 면접에서 나한테 1대1로 만나가지고 아우 김 팀장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도와줬을까요? 나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볼게요. 도와주고 폭로했을까요? 아예 면접에서 안 도와주고 복귀 조치를 당했을까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닥쳐봐야 아는 것입니다. 뭐 제가 그거 자금 세탁 도와주는 거 범죄인데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조국은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돌아오는 주말 한 11월 9일 토요일 또는 11월 10일 일요일 그때쯤 비공식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이미 알려진 공인이기 때문에 얼굴 그냥 까고 포토라인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때가 아니면 주말을 넘긴 직후인 월요일 11월 11일 또는 화요일 11월 12일 그때쯤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언제가 되었든 조만간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조국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입시 비리 그게 있고요. 두 번째가 사모펀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웅동학원 비리가 있습니다. 입시 비리에서는 특히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그곳에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떼준 거예요. 그게 조국의 직접 개입이 아주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뭐 자신의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경심이 개입했을 그러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부분요. 자신의 계좌에서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그날 정경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부분은요. 웅동학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해서 법률을 검토를 했던 그 문건요. 그것이 조국의 자택 컴퓨터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이 있죠. 그 과정에서 조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이 소환 조사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 당시 조국이 웅동학원의 이사였다는 말이 있었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거기에 또 이것저것 붙어 있어요. 증거인멸 교사 내지 방조 혐의가 있죠. 그때 자택에서 피비 김씨가 하드 교체해 줄 때 그 당시 조국이 피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거 뭐 최소한 방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공무를 수행 중인 검사와 통화하면서 관등 성명을 대는 검사에게 자신이 장관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부분이 있었죠.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직권남용 소지가 있죠. 이러고 보니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아주 커다란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제가 이 김태우가 조국을 고발했던 그 유재수 사건이죠. 유재수 사건으로 감찰을 하면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무마했다. 이겁니다. 정말 큰 건이죠. 이거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것도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에게 이 부분은 정말 큰 혐의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그분들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죄 아니겠습니까? 조국 자신도 똑같은 죄명으로 구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와, 뭐 이렇게 보니까요. 조국의 혐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은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경심 사건과 공범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유재수 사건 때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요. 또 과거에 제가 제기했던 유사한 사안을 추가로 조사할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유재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한다면요. 과거에 제가 제기했던 유사한 사안을 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윤근 사건이었죠. 러시아 대사 내정되고 나서 제가 이거 문제 있다고 감찰 보고서를 썼죠. 그거를 또 무마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번에 혹시 안 되더라도 영장 청구가 안 되더라도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재수 사건이 남아있고요. 그와 유사한 우윤근 건도 제가 불복해서 그 사건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유재수 사건이 제대로 풀리면요, 무혐의 되었던 우윤근 건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우윤근 건요, 검찰이 무혐의했는데 그 시기가 이 정권 서슬이 퍼를 때였어요. 조국도 민정수석 때였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조국에 대한 혐의가 갈수록 눈덩이 같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검찰로서는 지금 전혀 급할 것이 없습니다. 기존 조범동 사건, 그리고 조국 동생 사건요, 그리고 정경심을 조사하면서 그때 나타났던 혐의들에 대해서 조국을 상대로 조사하는 데만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급할 것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것은 조국입니다.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유재수 사건에서도요, 언제 조국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국에 대한 혐의가 언제 확정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조국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서울중앙지검이 그 두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를 해도 됩니다. 판이 커지는 거죠. 뭐 동부지검이 그거 제대로 수사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은 조국이죠. 여러분, 조국이 구속되어야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혐의들만으로도 충분히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는 생물이니까요, 어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의 입을 꽁꽁 틀어 막아서 그렇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기들을 검찰이 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 이것저것 추궁을 해서 특정한 혐의에 대해서 몰아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혹이 집중된 게 또 있어요. 그러면요, 사법부에서 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입법부의 의견을 또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요, 또 상황이 바뀌어서 법원이 이미 조국에 대한 계좌 영장을 발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일부나마 확보했을지도 몰라요. 검찰이 조국에 대한 혐의를 일부라도 확보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만 모를 뿐 이미 검찰은 확보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아주 희망적입니다. 결국 조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뭐 정치 인생이나 공직 인생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한번 바뀌어 봐봐요. 서울대 교수 생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국은요, 자신의 형량을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뭐 이미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조국은 검찰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고 검찰에 큰 선물 하나, 좋은 걸로, 센 걸로 하나 안겨주면요, 뭐 검찰도 선처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은 항복만이 길입니다. 조국이 구속될 날만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